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5년 9월이었죠. 플래닛랩스, 이 기업의 주가가 한 달 만에 무려 83% 이상 폭등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상승인데요. 네, 시장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운 좋은 소식 하나 터져서 시장이 잠깐 들떴던 걸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더 깊은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그게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어 볼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분석 재료는요. 이 현상이 단순한 시장의 흥분, 과열 이런 게 아니라 플래닛랩스라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또 성장 잠재력이 여러 중요한 요인들과 맞물리면서 시장에서 재평가받은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기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좀 더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인 거죠. 네. 여러분께서도 이 급등의 진짜 이유, 그 배경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오늘 이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서 플래닛랩스의 성공 요인을 다각도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재무 성과부터 시작해서요. 그들의 전략, 그리고 시장의 신뢰까지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주가만 본 게 아니라 그 동력을 찾는 거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실적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그렇죠. 가장 객관적인 지표니까요. 2분기 매출이 7,34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게 시장 예상치가 6,610만 달러 정도였으니까 이걸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네,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는 점이 일단 중요하고요. 연간 성장률로 보면 약 20% 정도 성장한 셈인데 위성 데이터 시장의 성장세를 고려하면 아주 견조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간 20% 성장, 이게 단순히 그냥 작년보다 늘었다, 이 정도 의미를 넘어서는 거라고 봐야겠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매출 성장은 우선 두 가지를 명확히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위성 데이터와 그 분석 시장 자체가 지금 얼마나 뜨겁게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죠. 아, 시장 자체가 크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그 성장하는 시장 안에서 플래닛랩스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주도하거나 최소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것과 동시에 플래닛랩스의 점유율이나 영향력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 성장과 기업 성장이 같이 가고 있다. 네. 근데 사실 분석가들이나 투자자들이 정말 주목하는 부분은 이 매출 숫자 자체보다는 어쩌면 그 다음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네, 바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투자은행 중에 클리어 스트리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꽤 독립적인 분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클리어 스트리트에서 플래닛랩스의 연간 잉여 현금 흐름,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FCF, 프리 캐시 플로우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을 예측했어요. 아, 잉여 현금 흐름. 기업이 실제로 손에 쥐는 현금이요? 맞습니다.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여서 부채 상환이나 재투자 아니면 주주 배당 같은 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현금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FCF 흑자 전환 시점을 클리어 스트리트가 기존에 예측했던 것보다 무려 1년이나 빠른 2026년으로 앞당겨서 전망했다는 겁니다. 1년이나요? 그건 상당한 변화인데요. 상당한 변화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고성장 기술 기업들, 특히 플래닛랩스처럼 우주산업 같은 첨단 분야 기업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서 외형은 빠르게 커지는데 실제 수익을 내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적자를 지속하는 거죠. 그렇죠. 성장주 투자의 딜레마 같은 거잖아요. 언제 돈을 벌기 시작할 거냐 하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FCF 흑자 전환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예측은 플래닛랩스가 드디어 성장만 하는 단계를 넘어서 수익성 있는 성장, 즉 돈 버는 성장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시장의 강력한 기대를 반영하는 겁니다. 아, 그 오랜 질문, 그래서 언제 돈 벌 건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기술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죠. 단순히 매출만 늘리는 게 아니라 실제 기업 운영에 필요한 현금을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 그 수익성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크게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출 성장도 인상적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수익성 개선 전망이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장기적인 기업 가치 평가에는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미래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지표 이야기도 나옵니다. 바로 수주 잔고 백로그인데요. 이게 또 어마어마합니다. 2분기 말 기준으로 무려 7억 3,61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5%나 증가했다고 해요. 245%라니 이건 뭐 거의 수직 상승인데요. 네, 정말 폭발적인 증가세죠. 이 수주 잔고라는 것은 기업이 이미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매출로는 인식되지 않은,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예정인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미래 실적의 가시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죠. 미래에 얼마를 벌어들일지가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규모가 1년 만에 245%나 늘었다는 것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플래닛 랩스가 따낸 계약들이 그냥 단발성, 일회성 계약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지속되는 장기 계약 위주로 구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아, 계약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계약의 질적인 변화죠. 둘째는 이렇게 장기 계약이 늘어나면 당연히 기업의 미래 수익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재무적인 안정성이 크게 강화됩니다. 변동성이 줄어드는 거죠.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거군요. 투자자들이 좋아하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셋째는 이 7억 달러가 넘는 잔고 규모 자체가 향후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는 성장의 아주 튼튼한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양적인 팽창을 넘어서 질적으로 우수한 계약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기업의 기초 체력이 몰라보게 강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 건수만 많아진 게 아니라 더 길고 더 안정적인 계약들이 쌓여서 미래의 성장을 담보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네,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일시적인 호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다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탄탄한 실적과 또 미래를 담보하는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하니까 회사 경영진도 당연히 자신감이 넘칠 수밖에 없겠네요. 실제로 3분기 그리고 2026 회계연도 전체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죠.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는데요. 경영진의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라는 행위 자체가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할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내부자들이 가장 잘할 테니까요. 네, 특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가이던스를 올렸다는 것은 현재의 이 좋은 성장 모멘텀이 그냥 반짝하고 끝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이게 계속될 거라는 자신감의 표현이군요. 그렇죠. 이것은 또 투자자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여줍니다. 앞서 수주잔고 이야기할 때도 나왔지만 불확실성이 감소하면 투자 심리는 자연스럽게 개선되거든요. 그리고 그 개선된 투자 심리가 결국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 중 하나가 되는 것이죠. 실적 개선, 미래 가시성 확보, 경영진의 자신감 표출. 이게 다 맞물려서 선순환을 일으키는 구조네요. 네,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상적인 재무 성과 뒤에는 당연히 성공적인 전략 실행이 있었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실적이 좋아질 리는 없으니까요. 물론입니다. 전략 없는 성장은 사상루각이죠. 분석 자료를 보니까 특히 2분기에 주목할 만한 계약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독일 정부 그리고 나토 또 미국의 국방혁신단 DIU와의 계약 이런 굵직한 계약들이 연이어 터졌는데요. 여기서 DIU라고 하면 미 국방부 산하에서 군의 첨단 상용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그런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디펜스 이노베이션 유닛의 약자죠. 실리콘밸리 같은 민간의 혁신 기술을 빠르게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정부, 특히 국방이나 안보 관련 기관과의 계약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그냥 계약 규모가 커서 그런 건가요? 계약 규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중요한데요. 첫째, 이런 정부나 국방 관련 기관들은 요구하는 기술 수준이나 데이터의 신뢰도, 보안 기준이 일반 상업 고객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까다롭다는 거죠. 아, 기준이 아주 높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플래닛랩스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또 서비스의 안정성과 보안 능력까지 공인받았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다른 잠재 고객들에게도 좋은 레퍼런스가 되겠네요. 나토도 쓰는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요. 바로 그거죠. 둘째는 이런 계약들은 보통 규모가 크고
또 한 번 매주면 수년간 지속되는 장기 계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수주잔고 이야기할 때 나왔던 것처럼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해 주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합니다. 그렇군요.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 네, 예를 들어서 독일 전바의 계약 같은 경우는 규모가 2억 4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3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인데 여기에 더해서 주목할 점은 차세대 고해상도 위성인 펠리컨의 전용 사용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펠리컨 위성 전용 사용권이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플래닛 랩스가 단순히 기존에 찍어 나온 위성 이미지를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서 고객의 특정 요구에 맞춰서 위성 운영 자체를 서비스하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훨씬 더 고부가 가치의 사업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 그냥 사진만 파는 게 아니라 위성 운영 서비스와 데이터 분석 솔루션까지 제공한다. 그렇죠. 훨씬 더 깊숙이 고객의 비즈니스나 임무 수행에 관여하는 거죠. 그리고 네이토나 DIU 같은 고객들은 어떻습니까? 국가 안보, 군사 작전과 직결된 아주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들입니다. 이런 기관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것은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 워렌 버핏이 말하는 그 경제적 해자를 구축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기술력, 안정성, 보안, 거기에 장기 계약과 고부가 가치 솔루션 제공 능력, 그리고 강력한 해자까지. 정부 및 국방 계약이 이렇게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많은 기술 기업들이 이 정부 시장을 뚫으려고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한번 진입하면 얻는 이점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단순히 이미지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솔루션 제공자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 특히 차세대 기술인 펠리칸 위성을 활용한 계약까지 확보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네, 펠리컨 위성은 기존 위성보다 훨씬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선점했다는 건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죠. 분석에서는 이런 플래닛 랩스의 다각적인 성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영 전략 프레임워크 중에 꽤 유명한 거죠. 엔소프 매트릭스라는 틀을 활용해서 설명하더군요. 이게 간단히 말하면 기업이 성장하는 4가지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인데 플래닛 랩스가 어떻게 이 여러 성장 전략들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엔소프 매트릭스는 보통 시장 침투, 시장 개발, 제품 개발, 다각화 이렇게 4가지 성장 전략을 이야기하죠. 기존 시장이냐, 신규 시장이냐, 그리고 기존 제품이냐, 신규 제품이냐 이 두 축을 가지고 나누는 건데요. 플래닛 랩스의 최근 행보를 보면 정말 놀랍게도 이 여러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 하나만 하기도 어려운데 여러 개를 동시에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선 시장 침투, 마켓 페니큐레이션 전략입니다. 이건 기존 시장에서 기존 제품으로 점유율을 높이는 거죠. 플래닛 랩스는 기존의 핵심 고객이었던 미 국방혁신단 DIU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계약 범위나 규모를 넓혔습니다. 이건 이미 자신들이 강점을 가진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 공고히 한 거죠. 기존 고객을 더 깊게 파고들었다. 네, 다음은 시장 개발, 마켓 디벨롭먼트입니다. 이건 기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으로 나아가는 전략이죠. 플래닛 랩스는 독일 정부, 나토라는 새로운 지역, 유럽,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고객, 국제기구, 동맹을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그리고 국방, 외교, 안보 분야로 고객 기반을 확대한 거죠. 새로운 영토를 개척한 거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제품 개발, 프로덕트 디벨롭먼트입니다. 이건 기존 시장의 고객들에게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차세대 펠리컨 위성 관련 계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존 고객들에게 더 향상된 성능의 신기술과 고해상도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제품 라인을 성공적으로 선보인 겁니다. 아, 펠리컨 위성이 신제품 개발 전략의 핵심이었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내놓는 다각화, 다이버시피케이션 전략도 장기적으로는 추진하겠지만 일단 최근 성과는 이 3가지 시장 침투, 시장 개발, 제품 개발 전략이 아주 성공적으로 동시에 추진된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장 다지기, 신시장 개척, 신제품 출시를 한 분기에 동시에 해냈다는 거군요. 정말 대단한 실행력입니다. 이건 뭐 전략 기획 능력도 뛰어나야 하지만 그걸 실제로 구현해내는 조직의 역량,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좋은 전략을 세우지만 실행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플래닛 랩스는 이 어려운 다각적 성장 전략을 실제로 성공시켰다는 점에서 그 실행 능력을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계획만 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플래닛 랩스가 앞으로도 이런 다각화된 성장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중요해지겠네요. 바로 그 점이 앞으로 플래닛 랩스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이 성공적인 실행력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는지를 앞으로 계속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탄탄한 재무 성과 그리고 성공적인 전략 실행은 결국 외부의 시선, 즉 시장의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겠죠. 당연하죠. 내부의 성과가 외부의 인정을 받으면서 선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분석 자료에서도 가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기업 내부의 성과가 외부의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고 이게 다시 시장 전체의 신뢰를 얻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니덤, 시티즌 JMP 그리고 아까 언급된 클리어 스트리트 같은 여러 독립적인 투자 분석 기관들이 이따야 플래닛 랩스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놓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한두 곳이 아니라 시장의 컨센서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니까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것 같다는 어떤 예측을 넘어서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이나 다른 분석가들의 플래닛 랩스에 대한 인식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러 전문 부서 기관들이 동시에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목표 주가를 올렸다는 것은 단순히 주가 전망치를 조중한 것이 아니라 이 금융시장의 전문가 집단이 플래닛 랩스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 그들이 가진 기술적인 경쟁 우위, 즉 해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의 수익 창출 능력에 대한 평가를 이전보다 훨씬 더 높게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인식의 전환, 그게 핵심이군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랄까, 기술은 흥미롭고 혁신적인데 과연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수익성은 아직 물음표다. 이런 시각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회사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계약 등을 통해서 확실한 수익 성장 경로까지 확보했구나. 이건 진짜 성장하는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과정이랄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높아진 시장의 신뢰가 스스로를 더 강화하는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긍정적 피드백 루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한번 그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플래닛 랩스가 뛰어난 실적을 발표하고 또 독일 정부나 나토 같은 중요한 전략적 계약을 확보했다는 뉴스를 내놓습니다. 이게 시작이죠. 네, 성과 발표가 먼저고요. 그러면 이걸 본 니덤이나 클리어 스트릿 같은 전문 분석가들이 생각보다 훨씬 좋네. 미래가 더 밝아 보이는데 하면서 긍정적인 분석 보고서를 내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합니다. 전문가들의 긍정적 평가가 뒤따르고요. 그렇죠. 그럼 이 보고서와 관련 뉴스들을 누가 볼까요? 바로 연기금이나 대형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보게 됩니다. 이들은 전문 분석가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참고하거든요. 그래서 플래닛 랩스 되찮아 보이는데 우리도 좀 사볼까? 하면서 주식 매수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아,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는군요. 네,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면 당연히 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겠죠.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주가 상승 자체가 또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주가 상승이 메시지가 된다고요? 네, 시장 참여자들에게 봐라, 플래닛 랩스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 회사가 바로 성장하는 우주 경제의 핵심 주자다. 라는 긍정적인 시장 내러티브, 즉 이야기를 더욱 강화시키는 효과를 낳는 거죠.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아, 대세감 같은 게 형성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화된 긍정적 내러티브는 또다시 다른 분석가들이나 아직 투자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더 많은 긍정적 분석과 자금 유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순환 고리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성과, 분석과 평가, 기관 투자, 주가 상승, 내러티브 강화, 다시 관심 증폭 이런 식으로요. 와, 정말 강력한 메커니즘이네요. 한번 이 선순환 고리에 올라타면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플래닛 랩스에 대한 시장의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위성 이미지를 찍어서 파는 회사 중 하나 정도였다면 이제는 우주경제라는 훨씬 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지구에 대한 독보적이고 필수적인 데이터와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플래닛 랩스를 바라보는 이야기 자체가 바뀐 거군요. 재미있는 기술을 가진 위성 회사에서 미래 우주 경제 생태계의 필수 데이터 플랫폼으로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주가에 반영되어 83%라는 급등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말 중요한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단기적인 실적 호조를 넘어서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시장 내 포지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플래닛 랩스의 9월 주가 급등 현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종합해볼까요? 네, 정리해보시죠. 2025년 9월 플래닛 랩스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은 결코 우연이나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분석에 따르면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핵심 동력이 강력하게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네, 세 가지 축이었죠. 중요하게는 잉여 현금 흐름의 흑자 전환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수익성 개선 전망, 여기에 미래 실적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7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수주 잔고까지. 숫자가 기업의 체력이 강해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펀더멘털이 아주 견고해졌습니다. 둘째, 성공적인 전략 실행입니다. 특히 독일 정부, 나토, 미국의 국방혁신단, DIU 등 핵심적인 정부 및 국방 분야 고객과의 대규모 장기 계약을 연이어 따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는 플래닛 랩스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공인받은 것과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 기반과 강력한 경쟁 해자를 확보했다는 의미였죠. 또한 엔소프 매트릭스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 침투, 시장 개발, 제품 개발이라는 여러 성장 전략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놀라운 실행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전략과 실행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렇게 내부적으로 쌓인 재무적, 전략적 성공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강력한 시장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 주요 투자 분석 기관들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과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플래닛 랩스는 미래 우주 경제의 핵심 플랫폼이라는 긍정적인 시장 내러티브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 즉 긍정적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시장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된 거죠. 결국 이 세 가지 요소 탄탄한 재무, 성공적인 전략, 그리고 강력한 시장의 신뢰가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고, 그것이 9월의 기록적인 주가 급등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셨던 것처럼 어느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절묘하게 맞물려 작용한,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결국 가치 재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플래닛 랩스가 가진 진정한 가치, 즉 단순히 위성 사진을 찍어 파는 회사가 아니라 점점 더 중요해지는 우주 경제, 그리고 지구 관측 데이터 경제라는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데이터와 분석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마침내 제대로 인식하고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9월의 주가 상승은 그동안 플래닛 랩스가 꾸준히 축적해온 실질적이고 다차원적인 성과와 잠재력이 시장에서 구체적인 증거들, 예를 들면 뛰어난 실적, 굵직한 계약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지지를 통해 마침내 확인되면서 나타난 매우 논리적이고 어쩌면 필연적이기까지 한 가치 재평가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주가 급등이 아니라 기업 가치의 본질적인 재평가 과정이었다. 정말 의미심장한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분석은 특히 플래닛 랩스가 정부 및 국방 분야의 계약 확보에 성공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비단 플래닛 랩스라는 특정 기업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더 넓은 시각에서의 질문이군요. 어떤 거죠? 바로 전 세계적으로 정보기관들이 자국의 안보나 정책 수립 등을 위해서 플래닛 랩스와 같은 민간 기업들이 제공하는 위성 데이터나 분석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더 높여가고 있다는 이 큰 추세 자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 정부와 민간 우주기업 간의 관계가 점점 더 밀접해지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추세가 과연 미래의 국가 안보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를 들어 국가 간의 정보 경쟁이나 혹은 반대로 정보 협력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또 민간 기업의 역할이 커지면서 우주 공간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된 국제적인 규범이나 질서는 어떻게 형성되어 갈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네요. 민간 기업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그 데이터의 중립성이나 보안 문제, 혹은 특정 기업에 대한 종속성 문제 같은 새로운 위험 요인들도 생겨날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함께 잠재적인 위험과 도전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정부와 민간 우주기업의 관계 심화라는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가져올 다양한 파급 효과들, 예를 들면 국가안보의 패러다임 변화, 새로운 지정학적 역학관계 형성, 우주상업화의 가속과 그에 따른 윤리적, 법적 쟁점들까지 이런 복합적인 함의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앞으로 펼쳐질 미래사회와 우주시대를 이해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플래닛 랩스 사례를 통해 던져주신 마지막 질문까지 정말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아주 의미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